안녕하세요. 67세 된 박철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음료로 달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면 탄산음료를 찾았거든요. 콜라든 사이다든 뭔가 시원하게 넘어가니까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격일로 24시간씩 근무하는데 야간에 혼자 있다 보니 컵라면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자연스럽게 탄산음료를 찾게 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위가 약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공장에서 일할 때도 기름진 음식이나 라면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곤 했는데 그때도 콜라 한 캔이면 금세 시원해졌거든요. 그런데 60대 들어서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야간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았고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탄산음료에 의존하게 됐어요. 경비실에 항상 콜라나 사이다를 준비해두고 속이 답답하면 바로 마셨죠. 그러면 트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시원해지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계속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여보 이상해.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어. 병원에서 한번 보자.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병원 가서 뭐 할 건데. 돈만 나가고. 그때 제 생각은 이랬어요. 어차피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병원에 가서 비싼 검사 받고 약 먹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까?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소화제 사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속이 답답할 때 소화제 한 알, 그리고 탄산음료 한 모금이면 그럭저럭 견딜만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제의 효과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더 자주 마시게 됐죠. 하루에 콜라 2캔 사이다 1캔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동료 경비원 형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뭐든 잘 소화되겠어?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탄산음료나 소화제 정보를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탄산음료를 마셔도 시원함이 예전만 못했어요. 오히려 마시고 난 후에 속이 더 쓰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속이 답답하면 반사적으로 탄산음료를 찾게 되는 거죠. 마시는 순간은 시원하니까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점점 걱정이 심해졌어요. 여보, 탄산음료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많이 야위었어. 정말 병원에 가자.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야간 근무 중에 컵라면을 먹고 나서 평소보다 훨씬 심한 속쓰림이 왔어요. 명치 부분이 화끈거리고 목까지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급하게 콜라를 마셨는데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사이다로 바꿔봤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속이 쓰려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병원 가자고 했잖아. 이제라도 가야지. 평소에 말 안 하시는 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시니까 저도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는데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병원비 도와드릴 테니까 꼭 가보세요. 아들까지 나서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가장 큰 걱정은 돈이었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 받으면 얼마나 나올지 막막했거든요. 경비원 월급이 150만 원인데 검사비만 몇십만 원 나오면 그달 생활비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적금에서 좀 빼자.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제가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싶어서요. 드디어 평택성 모병원 소화기내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젊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시고 언제부터 이랬는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탄산음료는 얼마나 마시는지까지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혹시 속이 답답할 때 탄산음료 드시나요? 네, 시원해서 자주 마셔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산 분비를 더 촉진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마신 탄산음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탄산음료의 탄산가스가 위장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팽만감이 해소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탄산음료는 산성도가 높고 당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됐어요. 검사 받기 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큰 병이 나오면 어떠하나 싶어서요. 다행히 위암이나 그런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위 점막이 많이 상해 있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에도 염증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선생님께서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아버님, 이 정도면 꽤 오래된 상태예요. 더 방치했으면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서야 정말 후회됐어요. 아내 말을 진작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 걱정시키고 제 몸도 이렇게 망가뜨리고. 선생님께서 치료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우선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거였죠. 아버님, 탄산음료는 정말 드시면 안 돼요. 위산 과다 분비를 유발해서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대신 물을 자주 조금씩 드시고 식사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속이 답답하면 반사적으로 냉장고를 여는데 콜라 대신 물을 마시려니까 뭔가 허전하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더라고요. 약도 처음에는 잘 까먹었어요. 식사 30분 전에 먹어야 하는 위산 억제제인데 경비 일하다 보면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약 먹는 것도 깜빡하고요.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 제가 근무 나가는 날에는 도시락과 함께 약도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여보, 약 먹는 시간이야. 물부터 마시고 천천히 먹어. 전화로도 계속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식단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라면, 김치찌개, 볶음밥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죽, 흰살, 생선, 두부 이런 것들 위주로 먹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입맛이 없었어요. 밍밍하고 재미없고 뭔가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경비실에서 컵라면 냄새가 나면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2에서 3주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쓰림이 없고 밤에 잠들 때도 명치가 답답하지 않고요.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약을 잘 드시고 계시네요. 증상이 많이 호전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어요. 인터넷으로 위험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찾아보기도 하고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봤어요. 경비실 동료분들한테도 제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형님, 탄산음료 정말 안 좋대요. 저도 의사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나도 콜라 자주 마시는데.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빨리 찾으면 금방 나아요. 6개월 정도 치료받고 나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됐어요. 체중도 3kg 정도 늘었고요. 지금도 계속 약은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만성위염은 완치가 어렵다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도 이제는 여보 약 먹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챙겨주시고 아들도 가끔 안부 전화할 때 아버지 위 괜찮으시죠?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탄산음료를 끊고 나니까 다른 것들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을 자주 마시다 보니까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숙면도 더 잘 취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탄산음료의 당분 때문인지 혈당도 불안정했는데 이제는 안정적이에요. 의료비가 처음에는 부담됐어요. 검사비하고 약값하고 해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에요.
더 늦었으면 궤양이나 더 심한 병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주변에 저처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이야기해줘요. 탄산음료로 달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제 또래 분들은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버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에요. 중요한 건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산음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음료를 찾으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상식이에요. 탄산가스가 일시적으로 트림을 유발해서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염을 악화시켜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탄산음료는 pH가 2.5 정도로 매우 산성이에요. 이미 위산이 과다한 상태에서 더 산성인 음료를 마시면 위 점막에 더 큰 자극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탄산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었어요. 경비실에도 생수를 준비해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밍밍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물이 가장 달고 시원해요. 식사 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빨리빨리 먹고 양도 많이 먹고 매운 거 짠 거 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위에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간 근무할 때도 컵라면 대신 죽을 가져가거나 소화가 잘 되는 빵 종류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이 편해서 좋아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진작 병원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내한테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끈질기게 병원 가자고 안 했으면 저는 아직도 탄산음료 마시면서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보, 그때 당신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요즘은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고 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약도 처방받고요. 검진 받을 때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경비 일하는 동료분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형님들 속 답답하다고 콜라 사이다 드시지 마세요. 정말 안 좋아요. 처음에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하시던 분들도 제가 좋아진 모습을 보시고는 관심을 보이세요. 그 중에 한 분은 정말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셨는데 역시 위염 진단을 받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저처럼 치료받고 계세요. 야, 너 말 들었으면 진작 편했을 걸 그랬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프면 참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해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도 더 주의 깊게 보게 됐어요.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가끔 약국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저처럼 소화제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꼭 이야기해줘요. 소화제로만 버티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세요. 물론 의료비 부담이 있긴 해요. 저도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는 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는 데 비하면 그 정도 비용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자극적인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김치찌개, 라면, 떡볶이 이런 것들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전의 고통을 떠올려 봐요. 그 속쓰림, 그 답답함을 다시 겪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 새로운 음식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어요. 위에 좋다는 양배추즙도 마셔보고 브로콜리나 바나나 같은 알칼리성 음식도 챙겨 먹고요. 처음에는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나름의 맛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손자가 가끔 놀러 오는데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놀아줄 수 있어요. 속이 편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많이 좋아졌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면서 탄산음료로 달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꼭 병원에 가보시길 바라요.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저도 67세의 나이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더 젊으신 분들은 더 빨리 회복되실 거예요. 그리고 탄산음료는 정말 끊으시는 게 좋아요. 일시적인 시원함 때문에 장기적인 건강을 해치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사를 하시면 분명히 나아지실 거예요. 의료비가 부담되시더라도 미루지 마세요. 더 늦으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치료비도 더 많이 들고 고생도 더 하게 되거든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최선이에요. 가족들의 걱정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 말을 진작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해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진짜 사랑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받는 걸 정말 추천해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저는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자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고 나서야 알았어요.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요. 탄산음료 대신 물을, 자극적인 음식 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빠른 식사 대신 천천히 씹는 식사를 해보세요.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